네, 이 example은 앞에서 뭐 저희 example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example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 인풋 소스가 연결된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디퍼런셜 앰프에 이 플러스 단자에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퍼런셜 앰프는 RID라는 인풋 임피던스를 갖고 있고 게인은 뮤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O라는 아웃풋 임피던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사실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게 새로운 캐릭터를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얘를 지금 RI라고 심플하게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전체 RI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형된 A 서킷의 RI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라지 RO라고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A 서킷의 라지 RO를 나중에 다시 구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얘도 A라고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다시 A를 구할 거기 때문에. 약간은 신경을 쓴 이제 그런 이 파라미터의 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나름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그젠플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그리고 나서 피드백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아웃풋 볼티지가 이렇게 R2와 R1에 의해서 이쪽 단자로 피드백 되고 있죠. 그리고 아웃풋 볼티지가 이제 RL이라는 로드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보는 거는 피드백 토폴로지 이 볼티지를 병렬로 디텍션해서 그러니까 션트로 디텍션하고 피드백해서 가는 거는 여기 VF가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VF가 VS에서 빼서 여기 결국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시리즈이고 이쪽은 션트인 그런 피드백 토폴로지를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러면 피드백 네트워크는 얘가 담당하고 있겠다라는 거 역시 이제 저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A 서킷과 새로운 베타 서킷을 어널리시스를 해줘야 돼요. 일단 베타 서킷은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는 자명하게 보여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바라본 R11,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라본 R22, 걔네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내 얘기했던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R11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베타 서킷을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요. R11과 R22를 구하는 과정들 생각해 보시면 일단 R11 어떻게 구해야 된다?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구할 때 연상을 한번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냥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 이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오는 거에 영향을 빼고 이쪽에서 테스트 볼티지와 테스트 커런트를 인가해가지고 걔네들의 비율을 봐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오는 거에 영향이라는 건 뭐였냐면 여기 볼티지가 정해졌을 때 그게 여기에 뭐 이 베타배만큼 곱해져서 볼티지로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걔를 0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거를 0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2번 단지를 숄트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태에서 여기서 바라본 저항을 구해야 된다. 2번 폴트를 숄트 시킨 상태에서 2번 폴트를 숄트 시킨 상태에서 이쪽을 바라본 저항. 그럼 뭐죠? R1과 R2가 패러럴로 있는 거죠. R1과 R2의 패러럴 저항으로 이쪽으로 바라본 저항인 R11을 구해요. 그럼 그 R11을 구하면 이제 그거는 어디다 갖다 붙여요? R11을 구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야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라본 저항도 구해야 되죠. 이쪽에서 바라본. 근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 I1이 있을 때 그 I1이 커런트 소스로 2번 포트로 영향을 주는 것을 없애야 되니까 1번 포트의 I1을 없애야 되고 1번 포트의 I1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오픈시켜야 되죠.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 그건 R2와 R1의 시리즈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R1과 R2의 시리즈 저항. 1번 포트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R22를 구한다. 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한 R22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이제 RL과 병렬로 놓고 이게 이제 A 서킷의 일부가 돼버리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A 서킷 만든 걸 이제 왼쪽 아래에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보시면 요 RS, RID 들어가 있고 새로운 R11 요 지금 붙인 거. 그 다음에 A 서킷의 뒷부분은 원래 요 부분 그냥 그대로 갖고 오고 있고 RL도 있고 R2도 지금 구한 거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새로운 A 서킷입니다.
이 새로운 A 서킷에 이제 RI, RO, A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RI는 누가 봐도 RS, RID, R1 다 그냥 더해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RI는 RS에 RID에 R11 다 더한 것으로 그냥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O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걔도 이제 쉽죠. RO. 새로운 RO는 요 옛날의 RO와 RL, R22 얘네들의 다 병렬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RO와 RL과 R22의 병렬로 새로운 RO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A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A라고 하면 이제 이 A 서킷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델링 한다는 거거든요. RI가 있고 여기 VI가 인가됐을 때 여기가 이제 AVI가 되고 지금 새로 구한 RO로 모델링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VI를 인가했을 때 아웃풋에 바로 일으키는 전압을 제기되면 A를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상당히 쉽죠.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VI를 인가했을 때 실제로 여기 걸리는 전압은 디바이딩이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디바이딩을 해줘야 돼요. RS와 RID와 새로운 R11에서 디바이딩을 해서 RID에 걸리는 거를 구하고요. 거기에 뮤를 곱해줘야 되죠. 뮤를 곱해줘서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오픈시킨 상태에서 아웃풋에 걸리는 전압은 다시 한번 디바이딩 팩터 곱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 RO와 RL, R22 얘에 의한 디바이딩 팩터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A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RI, RO, A 새로운 팩터들을 다 구하면 이제 A 서킷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서킷 하나 남았습니다. 아이디어란 베타 서킷은 이제 뭐다? 베타 서킷을 구하는 과정도 이제 보시면 여기 볼티지를 이제 측정한다, 모니터링 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기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쪽에서 볼티지를 읽어 드리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딱 요겁니다. 요 팩터 하나 만드는 거고 지금 얘를 구하는 H12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H12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2번 폴트에서 볼티지를 인가하고 이 볼티지를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얘를 무시할 수 있어야 되고 1번을 오픈시킨 상태에서 H12를 추출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아웃풋의 2번 폴트 부분에 볼티지를 인가하고 여기를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볼티지 VO와 VF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R2와 R1에 의한 디바이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베타라는 거는 R1 플러스 R2분의 R1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걸 다 했으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건 뭐다? 새로운 AF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 플러스 A 베타분의 A. 여기서 A는 새로 구한 A, 여기서 베타도 새로 구한 베타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구할 수 있다? RIF, 그 다음에 ROF. 다 1 플러스 A 베타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으로 새로 구한 RI와 새로 구한 RO가 다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 되는 것을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간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바라본 Rin, 그 다음에 RL 앞쪽에서 바라본 Rout을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인풋 저항,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아웃풋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지금 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게 좀 웃긴 거죠. 이제 RS가 바뀌면은 이게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RL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고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바꾼다고 했을 때도 얘가 바뀌고 얘를 바꾼다고 했을 때도 얘가 바뀌고요.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만든 후에 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의 툴로서 조금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반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전체에 상당히 드라이하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취지나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한 번씩 더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 실제로 숫자에 대한 감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그젬플로 주고 있는 거는 뮤는 상당히 큰 값을 주고 있어요. 이건 OP앰프의 일반적인 큰 게인을 얘기하는 거고, 인풋 임피던스 100K, 이게 상당히 큰 숫자인데, 뭐 이 지금 이제 인풋 임피던스를, 그러니까 이 RID 자체가 뭐 비교적 큰 숫자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무한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RO, 지금 그러니까 원래 앰프의 RID, RO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RO도 보통은 이제 상당히 작은 값을 우리는 예상하는데, 그렇게 작지 않은 값을 갖고 있을 때 얘가 이제 피드백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L이 로드 저항이 2kg인데 아웃풋 임피던스가 1kg다 그러면 얘를 볼티지 앰프로 그냥 쓰기는 사실은 조금 부적합해요. 왜냐면 저희가 볼티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얘가 얘보다는 훨씬 작기를 원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RI는 지금 1K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RI 1K로 놓고 있는데 이제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R2, 요 R1이 요 아니 R1이겠네요. R1, R2, 그 다음에 RS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RS를 10K라고 놓고 있는데 RS를 10K로 놓고 있는데 지금 이게 10K이고 여기가 100K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이 얘보다는 얘가 훨씬 작기를 저희는 보통 원할 텐데 볼티지 앰프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작지는 않은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일단은 저희가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고요. 이 R1이라고 추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뭘 했느냐라는 건데 이 새로운 A 좀 전에 얘기한 것 그대로 적용해서 새로운 A 값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인풋 쪽에서 스케일 되고 이 과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인풋 쪽에서 스케일 되고 그 다음에 뮤를 곱했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아웃풋 쪽에서 스케일 하는 거 아웃풋 쪽에서 스케일 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을 새로 구했더니 6000을 얘기합니다. 뮤가 10의 4승이었는데 6000 정도로 줄어든 거죠. 여전히 상당히 큰 값이긴 해요. 그 다음에 베타를 구했더니 베타는 이제 R1과 R2의 비율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그러니까 이게 1000배 정도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로 대략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1 over 베타로 하면 이게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AF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A와 베타를 가지고 AF를 그대로 추출하게 되는 거니까 1000이 조금 안 되는 값으로 만들어지긴 해요. 그쵸? 857 정도가 됩니다. 지금 10의 4승이라는 아주 큰 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어떤 AF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 임피던스 어떻게 됩니까? 라고 봤는데 인풋 임피던스를 가기 전에 일단 A 서킷의 RI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래서 A 서킷의 RI를 쭉 구했더니 111이 됐습니다. 111K가 됐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 원래 RID에서 뭐 크게 증가하진 않았죠. 요대로는요. 그쵸? 새로운 A 서킷의 RI는 크게 증가하진 않았는데 증폭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1 플러스 A 베타로 곱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큰 값으로 가는 거죠. 원래 RID가 더 큰 값으로 변한 것을 한번 보게 돼요.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가 커졌고 얘는 뭔가 아이디어란 볼티지 앰프의 에서 요구되는 성격으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RIF를 구했으면은 이제 얘가 바라보는 저항, 시그널 소스가 바라보는 저항을 구하는 거고 RIF는 이거니까 여기서 RS를 빼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Rin을 구한 겁니다.
739K. 여기를 하나 일단은 밑줄을 하나 그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R5 구합니다. 이 R5를 구하면 지금 좀 전에 써드린 것처럼 이제 R5와 RL과 R22의 병렬이고요. 이 병렬이고 여기가 이제 667로 일단 조금 줄어들어요. 뭐냐면 이 R5에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줄어들죠. ROF는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누니까 여기서 이제 확 줄어든 걸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ROF를 이렇게 구했고 이 ROF가 뭐였냐면은 이 RL까지 포함된 아웃풋 임피던스였는데 이제 RL의 입장에서 이쪽으로 바라본 저항 Rout은 달리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구한 ROF를 집어넣고 Rout를 구하게 되면 100옴 정도로 바뀌게 돼요. 여기도 밑줄을 하나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원래 서킷이 좀 있었는데 걔는 뮤가 이런 값을 갖고 있었고 RID가 얘, 그 다음에 RO가 이런 애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 거는 피드백 네트워크 이거를 붙여가지고 얘를 성격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바꿨냐면 R1과 R2에 의해서 개인이 거의 결정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이 여기 보시는 이제 857 정도로 만들어진 거고요. 얘는 이제 근사적으로 베타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가 A 베타가 완전히 크진 않기 때문에 이 베타분의 1을 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A 값이 조금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값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A 값의 어떤 센시티비티보다는 조금 센시티비티가 낮은 AF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인풋 임피던스들이 변하는 걸 보시면 100kΩ에서 이 정도로 인풋 임피던스 증가했고요. RO가 상당히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죠. 1K에서 100옴으로 한 5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아웃풋 임피던스 비교적 작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앰프를 가지고 해석할 때 이 바운드를 이제 이렇게 잡으면 이걸 이제 하나의 앰프로 생각한다면 앰프스럽게 좀 이렇게 새로운 심볼을 이렇게 그려 넣는다면 얘는 이제 인풋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고 아웃풋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고 개인이 이렇게 되는 그런 새로운 앰프로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이 과정이 조금 길긴 했는데요. 요 피드백 어널리시스에서의 모든 컨셉들이 일단 이 이그젬플에 잘 다듬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이그젬플을 잘 이해하시면 피드백 어널리시스가 이런 거구나 라는 감은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고, 이것을 여러분께서 다른 세 개의 토폴로지의 이그젬플들을 보시면서 적용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거예요. 이 첫 번째 거를 제대로 잘 여러분들이 잘근 씹어서 잘 이해하시고 소화시켜야지 다음 것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반복해서라도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